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빵일에 종사해온 저는 회사원인 남편과 몇 년 전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전 대학부터 제과제빵을 전공했고 오랫동안 이쪽 일을 하면서 돈도 모으고 경력도 다져왔죠. 원래 친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악착같이 살아왔었고요. 결혼하기 얼마 전부터는 제 가게를 차려 디자인 케이크 전문점을 해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생크림 케이크, 버터 케이크 정도밖에 케이크를 먹을 수가 없었지만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기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특별한 케이크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고 가게는 점차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농담 삼아 저희 가게에 본인이 종업원으로 취직하면 안 되겠냐고 말할 만큼 일이 잘 되기 시작했고 한동안 저는 가게가 잘 되는 재미에 신나서 살았죠. 손목이 너무 아프다. 괜찮으세요, 사장님? 어떡해요. 손목 치료 받아도 계속 이렇게 무거운 걸 들어야 하니까 소용이 없네요, 그쵸? 빵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지 뭐. 이거 완전히 막노동 아니야, 막노동. 맞아요. 저 솔직히 우리 케이크점 들어올 때는 진짜 좀 꿈에 벅찼었거든요. 솔직히 인스타로만 보면 예뻐 보이고 예쁜 작업만 할 것 같고. 근데 제빵일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사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버티셨어요? 진짜 대단해요. 보기엔 얼핏 예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말 그대로 제빵일은 거의 막노동에 버금가는 일이에요. 잘 되는 가게라고 그냥 쉽게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반죽부터 마지막 장식 하나까지 신경 쓸 게 정말 많고 손이 많이 가니까요. 그러다 보니 전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예약 주문이 넘쳐나서 늘 가게에 붙어 있어야 했고 그렇다 보니 제 손목은 남아나질 않았죠. 여보,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너무 마음 아프다. 내가 더 능력 있는 남자였으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고생 안 했어도 됐을 텐데 내가 못난 탓이야. 미안해.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은 뭐 놀아? 당신도 회사 다니느라 힘들잖아. 사실 솔직히 남자로서 좀 쪽팔려. 우리 아파트 대출금이며 생활비며 당신한테 제일 많이 의지하고 있잖아. 남자가 돼서는 그런 거 하나 책임 못 지고 솔직히 가장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창피하네. 그런 소리 하지 마. 남자 여자 그런 게 어딨어. 당장 좀 더 버는 사람이 더 부담할 수도 있지 뭐. 그럼 뭐 나 일 잘 안 되면 당신은 나 몰라라 할 거야? 아니잖아. 그치? 그걸 말이라고. 암튼 고맙고 늘 미안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당신 아픈데 마사지라도 열심히 해줄게. 비록 힘들고 고된 일상이긴 했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던 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쁨과 남편의 내조 덕분이었죠. 그런데 그런 일상을 흔드는 일이 터지고 만 거예요. 시모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아니, 그런 병이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데? 일종의 희귀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종 발생하고 한다는데 저도 의사된 이래로 직접 환자분을 진단하게 된 건 처음이네요.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치료만 하면 예후가 크게 나쁘진 않다는 점이에요. 발병률이 지극히 낮은 희귀병일 뿐 난치병은 아니거든요. 치료제도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 부정적인 상황은 치료비입니다. 치료비요? 그럼 보험은요?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그날부터 저는 치료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죠. 고객님, 지금 정윤숙님 앞으로 가입되어 있는 건 암보험뿐이세요. 그런데 이 경우엔 암에 걸린 게 아니다 보니 보험금 지급이 어려우십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정말 딱 암만 지급이 된다고요? 현재 약정으론 그러세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시모에겐 암보험만이 가입된 상태였는데
보험사에선 암에 걸린 게 아니니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지. 개인이 어떻게 병원비를 다 감당한단 말인가요? 어쩜 좋지?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생기냐. 상용화 된 치료자가 아니라 감당해야 할 치료비도 장난이 아닌 것 같던데. 그래도 어쩌겠어. 일단 어머님을 살리고 봐야 하잖아. 엄마가 가지고 계신 돈도 거의 없고 가진 거라곤 집 하나가 달아 그걸 팔 수도 없으신데. 당연하지. 우리가 감당해야지 뭐. 결국 월급쟁이 남편의 봉급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 보니 그걸 감당하는 것도 전부 제 몫이 됐죠. 시모 치료비에 입원비만 해도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희귀병이다 보니 치료제도 죄다 신약들이라 치료비가 장난이 아니었죠. 게다가 저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외아들인 남편도 직장에 가야 하니 간병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병인까지 구하니까 돈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너 요새 살맛나겠다. 인스타 본 족족 너희 카페가 핫한 케이크 카페로 뜨는 거 있지? 그리고 퀄리티 좋다고 입소문도 좋고. 그래서 나도 너한테 케이크 몇 개 주문하려고. 고맙다 친구야. 그래도 친구라고 내 가게 찾아주고. 너 때 돈 벌었겠다 아주. 이럴 때 바짝 모아서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변에선 제가 떼돈 긁어 모아 투자라도 하는 줄 알았지만 속사정이 이렇다 보니 돈은 버는 족족 세어나가기 바빴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런 상황에 보탬이나마 돼보겠다고 투자를 시작했죠. 이게 진짜 종목이 괜찮대. 위험도도 낮고. 당신도 민수 알지? 그놈 저번에 투자 잘해서 20배 뛰고 바로 강남에 아파트 샀잖아. 그놈이 추천해준 주야. 믿을만 하다니까? 그래도 여기에 올인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내가 주식이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는 알아. 계란은 한 바구니에 몰아담지 마라. 적은 돈도 아닌데 한 종목에만 다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여보, 그건 확실하지 않을 때 얘기지. 이렇게까지 확실한 정보에 투자 안 한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몇 년 전 코인 산다 그럴 때 당신이 말렸던 거 기억나지? 실체도 없고 검증도 안 되고 증명도 안 된 거 어떻게 믿고 사냐고 당신이 말려서 결국 나 포기했잖아. 근데 그거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때 가진 돈 한 3천 넣었어 봐. 지금 당신 손목 빠져라 일할 필요도 없다니까? 그때 놓치고 나서 내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순 없지. 나 이번에 여기에 올인하려고. 나 말리지 마. 그렇게 투자한 주식은 정말 쭉쭉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민수 씨가 정말 주식 쪽을 잘 알긴 하나 봐. 근데 이 정도면 오를 만큼 오른 것 같은데 이제 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에이, 아직은 멀었지. 겨우 이 정도에 만족하려고 내가 가진 걸 전부 털어놓은 줄 알아? 겨우 이 정도라니. 이 정도면 완전 초대박인데. 아무래도 이제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야, 좀 기다려봐. 아직 멀었으니까. 이거 좀만 더 터지지? 당신 고생도 한 방에 청산이야. 딱 기다려봐.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테니까. 남편은 설레발을 쳤지만 어째 불안불안하던 예감은 틀리질 않더군요. 남편이 투자했다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가진 주식이 모두 종이 조각이 됐던 날 진짜 온몸에 힘이 쫙 빠지더군요. 결국 그날은 참다 못해 저도 폭발을 하고 말았죠. 당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 혼자서 어떻게든 돈 한번 모아보겠다고 이렇게 밤낮 없이 살고 있어. 내 손목에 붕대 보이지? 염자 생기고 근육 쓰면 안 된다는데 병원만 가면 맨날 혼나고 와. 근데 내가 어떻게 그래? 이 손을 안 쓰면 돈을 벌 수가 없고 그러면 당신 어머님 치료제 살 돈도 없고 우리 집 대출비, 생활비 이거 다 감당할 수가 없는데 난 진통제 먹고 버텨가면서 겨우겨우 살아.
이렇게 하루 24시간 중에 14시간을 일만 하면서 하루하루 진짜 힘들어 죽겠는 걸 겨우겨우 버티고 사는데 당신은 남편이 돼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너무 위험하다고. 한 번에 다 몰아넣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근데 당신 뭐라 그랬어? 괜찮다며.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며. 근데 어떻게 됐어? 그나마 갖고 있는 재산을 지켜도 모자랄 판에 그거 다 잃어버리고. 이게 뭐야? 이제 나더러 완전 24시간 일만 하란 소리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도움은 안 될 망정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가 있냐고. 당신이 혼자야? 혼자만 생각해? 당신 눈엔 나 혼자 악착같이 애쓰는 건 안 보이지? 물론 그 큰 돈을 잃은 건 남편이니 아마 본인도 화나고 비참하고 슬펐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남편 마음까지 배려해줄 마음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결국 남편은 내게 무릎까지 꿇고 울어가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내가 날린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만회해볼게. 정말 미안해, 여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 어떻게든 나도 보탬이 되어보려고 한 건데 당신한테 짐만 됐어. 내가 투잡, 아니 쓰리잡을 해서라도 다 만회해볼게. 그러니까 제발 당신은 더 무리하지 마. 응? 부탁이야. 결국 남편은 자기가 날린 돈은 자기가 어떻게든 만회해보겠다며 쓰리잡까지 뛰기 시작했어요. 낮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엔 대리운전을 뛰고 주말은 배달 알바까지 해가며 돈을 벌었죠. 남편은 날마다 새벽까지 대리운전하고 들어오느라 집에서 거의 눈만 붙이고 나가기 일쑤였고 그런 모습을 보니 또 짠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슬슬 들더라고요. 당신 벌써 나가? 피곤하겠다. 오늘 예약이 많아서 얼른 가서 반죽해놔야 돼. 근데 당신 오늘도 새벽에 들어온 거야? 대리 뛰고 왔더니 4시 반이더라. 아,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또 출근이네. 그래도 아침 챙겨 먹고 나가. 내가 냉동고등어 꺼내놨어. 잘 챙겨 먹어.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저도 그렇게 고생하는 남편이 신경 쓰여 남편을 잘 챙겼고 남편은 제게 미안한 마음에 전보다 더 잘했고 그렇게 둘 다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면서도 우린 사이가 좋았어요. 그렇게 그 일이 있은 후 1년여간을 바쁘게 보내는 동안 다행스럽게도 시모는 점차 건강을 되찾아갔고 퇴원 후 집에서 통원 치료 정도만 받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게 됐죠. 남편도 어떻게든 손해난 돈 자기 힘으로 메꿔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빚도 점점 청산해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정작 상황이 괜찮아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저희 사이엔 자주 다투는 일이 늘어갔어요. 솔직히 당신이 나 남편 대접 한번 제대로 해준 적이나 있어? 아니, 내가 소상공인 협회에서 상 받는데 당신 안 불렀다고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래. 솔직히 그것도 그래. 어떻게 나를 초대 안 할 수가 있어? 내가 어디 내놓기 부끄러워서 그래? 변변찮은 놈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냐고. 무슨 소리야 대체. 난 괜히 당신 신경 쓰고 그럴까 봐 나름대로 배려한 거였다고. 당신 요즘도 여전히 바쁘니까 괜히 별것도 아닌 일에 신경 쓰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게 이렇게 난리칠 일이야? 배려라고? 별것도 아니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인스타에 자랑자랑을 해대니? 그리고 누가 보면 당신 미혼인 줄 알겠어. 남편 얘긴 하나도 없어서. 당신 그거 자격지심이야. 내가 언제 미혼 행세를 하고 다니길 했어. 당신 몰래 딴짓을 하길 했어? 그리고 솔직히 뭐 나라고 불만이 없는 줄 알아? 나도 불만 있어. 아니 오히려 당신보다 더 많지. 당신 요즘 솔직히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무리 빚 갚느라 일하는 것도 좋지만 집에 제대로 된 시간에 들어오는 법 한 번이 없고
솔직히 그 시간에 일만 하면서 보내는 거 맞는지도 난 좀 의심스러운데?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그러는 거야? 대리운전 뛰고 들어온다는 사람이 무슨 밤이면 밤마다 술을 먹고 들어와? 내가 그건 모르는 줄 알지? 새벽에 일어나 나갈 때마다 당신 술 냄새 때문에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야. 근데 그건 모른 척 해주고 있었더니 난 아무 불만이 없는 줄 아나 봐? 그게 불만이라고? 참나, 나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그 정도 스트레스도 못 푸냐? 어? 술 취한 사람 상대하고 진상 상대하는 게 어디 보통 일인 줄 알아? 그렇게 남편과 대판 싸우고 저희는 일주일간 말도 안 섞었어요. 사실 말 섞을 시간도 별로 없긴 했어요. 전 새벽같이 나가 예약 주문 준비해야 했고 남편은 제가 출근하기 두어 시간 전에 들어왔으니까요. 어쩌다 말을 할 일이 생겨도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서로 기싸움을 했죠. 그런데 그러다 일이 터진 거예요. 주하영 씨 되십니까? 여긴 병원인데요. 지금 어머님께서 사고로 입원을 하셨어요. 좀 와보셔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놀라 달려갔더니 저희 엄마는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신 거예요. 엄마가 늘 다니던 산책길 있잖니. 거길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자전거가 전속력으로 달려왔나 봐. 엄마가 귀에 꽂고 라디오 듣느라 그걸 놓친 모양이야. 그러니 그 길로 바로 부딪히고 만 거지. 이걸 어쩌면 좋아. 아니 선생님, 차랑 부딪힌 것도 아니고 자전거랑 부딪혔는데도 이렇게까지 크게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요. 빠른 속도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자전거는 상당한 가속이 붙어요. 웬만한 40, 50km로 달리는 차랑 부딪힌 거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현재 골반뼈가 크게 다치신 상태고 허리도 문제가 있어요. 일단 2달 정도는 입원해 계셔야 할 것 같고 그 후에도 최소 6개월 정도는 재활을 하면서 지켜봐야 돼요. 저희 엄마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게 되실 순 있는 거죠? 선생님, 그쵸? 네. 하지만 다시 원래처럼 걸어 다니려면 최소 1년은 잡아야 될 겁니다. 그 전까진 고생 많이 하셔야 해요. 결국 엄마는 몇 달간은 거의 누워만 지내며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죠. 내 인생도 참, 일이 좀 풀릴만 하면 이렇게 또 일이 터지고 하나가 괜찮아진다 싶으면 또 하나가 문제인지. 엄마가 너무 안쓰럽고 안 됐기도 하고 내 처지가 참 한탄스럽기도 하고 엄마를 돌보면서도 전 엄마 몰래 늘 숨어 눈물을 훔쳐야 했어요. 하지만 울어가면서도 어쩔 수 없이 힘을 낼 수밖에 없었죠. 저 말고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아영아, 병원비니 치료비니 간병비니 다 엄마가 감당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60 넘게 살았는데 그 정도 돈도 없겠어? 그러니까 너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 병원도 자주 올 거 없어. 너 바쁜 거 다 알고 그냥 네 일만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엄마 때문에 고생하지 마. 응? 간병인 아줌마가 워낙 잘 봐줘. 하나하나 알아서 다 해주니까 네가 와서 신경 쓸 필요 없어. 엄마 걱정하지 말고. 에휴, 너만 보면 안쓰러워 죽겠다. 빵 만든다는 애가 어쩜 이렇게 날이 갈수록 야위기만 하는지.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딸 마음이 또 어디 그런가요? 간병인이 있어도 엄마를 보러 자꾸 갔죠. 그런데 진짜 괘씸했던 게 남편 놈이 첫날 딱 하루만 와보고는 그 후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지 차도는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죠. 어찌나 괘씸한지. 그래서 저도 벼르고 있다 남편에게 통보를 했죠. 내일 모레 엄마 퇴원하시면 우리 집에 모실 거야. 그렇게 알아. 뭐? 엄마 지금 당장 본인 몸 하나 지탱하기도 어려운 상태야. 화장실도 겨우 혼자 가시는 상태라고. 근데 엄마를 혼자 어떻게 내버려둬. 내가 알바생 1명 더 고용해서 일하는 시간 좀 줄이고 엄마 돌보고 그럴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랬더니 남편 놈이 갑자기 흥분을 하면서 펄쩍 뛰는 거예요.
지금 누구 맘대로 그런 결정을 하는 거야? 여기가 당신 집이기만 해? 나도 같이 사는 집이야. 근데 어떻게 그런 걸 마음대로 결정해서 통보를 할 수가 있어? 장모가 들어와서 살면 내가 눈치 보여서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닐 수나 있겠어? 내가 대체 그걸 왜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요양원에 보내. 요새 노인네들 가는 요양원 다 잘 돼 있고 웬만한 집보다 낫다더라. 거기 보내면 될 일 아니야. 그리고 아픈 노인들은 집에 있으면 쉰내만 나고 도움도 안 돼. 내가 냄새에 민감한 거 알면서 요양원에서 제대로 관리받는 게 장모님한테도 나을 거라고. 뭐? 아픈 노인 쉰내가 뭐 어쩌고 저째? 내가 기가 막혀서 진짜. 야, 무슨 이딴 놈이 다 있냐? 저도 참고 벼르던 말을 와다다 쏘아붙여댔죠. 사람이 어디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니? 우리 처음에 결혼할 때 엄마가 집 사는 거 보태주고 당신 차도 사주고 할 때는 그렇게 장모님 장모님 거리면서 넙죽넙죽대더니 어떻게 이제 와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그리고 좀 살만해지니까 벌써 잊었나 본데 내가 당신 어머님 아픈 거 다 감당해왔어. 몰라? 몇 천씩이나 돈 써가면서 치료비 다 도맡아 왔는데 넌 뭔데? 우리 엄마 병원에 얼굴 한번 겨우 비춘 게 다면서 이제 내가 엄마 당분간 모시자는 것도 반대하고 있어? 야, 양심이 아무리 없어도 정도가 있는 거지. 어떻게 그딴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뭐 다 죽어가는 노인도 아니고 아직 멀쩡히 활동하시는 분이야. 심지어 우리 엄마 일도 하던 분이라고. 재활 몇 달 하고 다시 복직할 생각까지 하고 계신 분한테 무슨 요양원은 요양원 타령이야. 됐고, 난 분명히 말했어. 데리고 올 생각 하기만 해봐. 내가 그때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 말 허투루 듣지 마. 난 경고했으니까. 남편은 그렇게 협박조로 말을 하고 나가더군요. 정말 기가 막혀서. 그러거나 말거나 전 엄마가 내일 모레 퇴원하시면 모시고 올 생각이었죠. 엄마 있는 게 싫으면 쥐가 집을 나가든가 하겠지 뭐 싶었고요. 그런데 다음 날 내가 퇴근하고 들어왔더니 저녁에 떡하니 시모가 우리 집에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이야. 아니 어머님, 지금 대체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예, 왔니? 어떻게 들어오긴. 아들이 알려줘 비밀번호 치고 들어왔지. 시모는 심지어 작은 방에 짐까지 풀고 있더군요. 게다가 오후 6시도 되기 전에 진탕 술을 마셨는지 술냄새까지 풍기고 있는 거예요. 아프고 나서 그렇게 병원에서 술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는 시모였죠. 아휴, 너도 참. 아무리 내가 말을 안 해도 그렇지 아픈 시엠이 집에 모시잔 말을 한 번도 안 하더니 내 아들이 그렇게 어르고 달래고 설득을 해서야 이제야 이렇게 날 들어오게 하니? 너도 참 너무한다 너무해. 아니 이건 또 무슨 개소리냐고요. 남편이 언제 시모를 모시자고 했냐고요. 그런 적도 없었는데. 그런데 시모는 나더러 며느리 노릇 못했다며 트집을 잡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까지 서럽고 억울해서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 간병인 하나 붙여놨다고 몇 번치 시엠이 아픈데 들여다보지도 않고 통근치료 다니느라 쇠가 빠지게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모시러 온 적이나 몇 번이 되니? 응? 내가 뭐 보는 눈이 없는 줄 알아?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병원 있었으면 다른 환자들 다 보고했다. 근데 다른 집들은 어쩌는 줄 아니? 며느리가 지 일도 다 내팽개치고 지 시모한테부터 간병하더라. 근데 넌 어떻게 했어? 돈 좀 번답시고 콧대가 높아서는 말이야. 지 시애미한테도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아들 키나 안 주기소 나는지 모르겠다. 가뜩이나 제 집에 갑자기 시모가 들어온 것도 열받고 지금 이 타이밍에 지 엄마 불러들인 남편놈 심보도 열이 뻗치는데 거기다 기름까지 들이부은 셈이었죠. 제가 쎄 빠지게 돈 벌어서 지 병원비 다 내고 치료시켜놨더니
물에 빠진 놈이 가방 건져내라 한다고 아주 딱 그 꼴 아니냐고요. 기가 막혀서 진짜. 이보세요. 내가 그 돈 버느라 고생하면서 그 돈 안 갖다 줬으면 어머님 여기 지금 살아계시지도 못해요. 그건 알고 말하세요? 그 잘난 아들놈 월급으로는 그 비싼 약값에 주사에 병원비 간병비 하나도 감당도 못한다고요. 내 엄마도 아니고 남의 엄마를 쎄파서를 일해가면서 내 손목 다 나가고 내 건강 다 잃어가면서 겨우겨우 살려놨더니 뭐가 어쩌고 저쩌? 야, 진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어머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고마운 것도 모르고 염치도 분수도 없을 수가 있어요? 뭐야? 아니 그러니까 너 지금 내 목숨 살려놨으니 내가 너한테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한다 그 말이야?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는 인간이면 엎드려 절은 못해도 최소한 이딴 짓은 하지 말았어야죠. 허락도 없이 함부로 쳐들어와서는 내 집에 맘대로 짐을 풀고 거기다 대고 나더러 자기한테 안 해준 거 서운하다고 읊어대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됐고 더 이상 난 언쟁하고 싶지도 않고 더 듣고 싶은 말도 없으니까 그냥 나가세요. 전 말없이 작은 방에서 심호짐을 다 빼기 시작했죠.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 함부로 내 물건을 다 팽개치고 있어 너? 내 손에 진짜 죽어보고 싶어 이래? 어따 대고 중리만이 협박질이에요. 그리고 어따 대고 허락도 없이 내 집에 들어와서 함부로 입다이로 구냐고요. 어머니 가실 곳은 따로 있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더 좋은 데 보내드릴 테니까. 전 심호짐을 다 빼고 밖으로 쫓아내고는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요양원에 전화 걸어 모시고 가라고 했죠. 요즘 요양원에선 차가워서 짐이며 사람이며 다 실어 나른다고 하더라고요. 주소를 불러줬더니 기다리라기에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대는 심호한테 전해줬죠. 곧 사람들이 와서 친절하게 모시고 갈 거라고. 요즘 요양원 정말 빠르고 잘 돼 있더라고요. 전화한 지 1시간 만에 바로 출동해 짐을 착착 실어 나르는 거예요. 요양원? 누구 마음대로 요양원에 보내? 며느리년이 그냥 보내자고 하면 보낼 수 있는 거야? 내가 멀쩡히 두 발 다 있는데 날 뭘로 요양원에 보내? 이것들아 안 놔? 시모가 안 가겠다고 누구 맘대로 요양원에 보내냐고 악을 질러대며 버텼지만 직원들은 그런 게 익숙한가 보더라고요. 어르신, 저희 요양원이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가보시면 아마 아주 만족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어르신. 가시면 친구분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고 또 취미생활도 즐기실 수 있어요. 처음엔 다들 가기 싫어하시지만 직접 와서 보시면 다 너무 좋아하신다니까요. 직원들은 시모를 달래며 팔다리를 하나씩 잡아서 차에 실어 떠났죠. 요양원 차에 실려 시모가 떠나는 뒷모습에 몇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마저 들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 놈은 난리가 났죠. 우리 엄마 어디 갔어? 너 어디다 보낸 거냐고. 그렇게 광분할 거 없어. 내가 좋은 데 모셨으니까. 너 요양원 되게 좋아하잖아. 네가 전에 그랬지? 요즘 요양원 엄청 잘 돼 있다고. 노인네들한테는 집보다 훨씬 좋다고. 친구들도 많고 말똥말 사람들도 많고 거기가 훨씬 낫다고 네가 그러지 않았어? 그렇게 좋은 곳이 있으면 우리 엄마보다 당신 엄마를 더 먼저 모셔드려야지. 안 그래? 좋은 건 원래 너희 집이 먼저 가져가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잖아 너. 그래서 내가 너희 엄마 먼저 요양원에 모셨지. 그랬더니 남편 놈 지랄 발광을 해대더군요. 누구 맘대로 우리 엄마를 함부로 요양원에 보내고 말고 네가 결정을 해. 너 죽고 싶어?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사람 잘못 건드렸어 너 지금. 아이고 무서워라. 연병 떨어대지 마 이 새끼야. 그리고 요양원 좋다며. 그건 다 구라였니? 그럼 우리 엄마는 왜 보내자고 그랬는데? 네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 우리 엄마는 되고 네 엄마는 안 되고?
야, 나도 더는 안 되겠다. 나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는데 너 같은 미친년이랑은 더는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너 딱 두고 봐봐. 시어머니를 강제로 요양원에 입원시키는 며느리. 그딴 걸 우리나라 법이 용서해 줄 줄 알아? 너 지금 큰 실수하는 거야. 우리 이혼하면 너한테 귀책 사유 있는 거라고. 내가 이거 제대로 밟고 넘어갈 거니까 어디서 법 무서운지 모르고 우리 엄마를 함부로 요양원에 보내고 앉았어? 하, 진짜 듣던 중 제일 황당하고 어이없는 궤변이다. 이혼? 아,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아주. 나도 기다리던 바야. 그리고 누구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진 차차 따져보면 알게 되겠지. 법이라고는 일자무식인 너보다야 내가 조금은 더 알지 않겠니? 사실 남편 놈은 모르고 있었지만 이혼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제가 먼저 준비해오고 있었거든요. 이 일은 몇 달 전의 일로부터 시작됐죠. 왜 제가 남편 놈하고 대판 싸우고 얼마 안 지나서 엄마가 다치셨잖아요. 그때 병원에 갔더니 엄마도 곧바로 눈치를 채신 거예요. 임서방이랑 싸우냐고 물으시길래 그냥 별거 아니라고 하고 넘겼죠. 그런데 그날 밤에 남편이 다녀가고 나서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예, 주영아. 임서방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다. 너 임서방 좀 잘 살펴봐. 왜? 뭐가 이상해? 나랑 싸워서 그냥 좀 대면대면해서 그래.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사. 네가 그랬잖아. 요즘 임서방이 빚 갚으려고 대리운전 열심히 한다고. 근데 밤마다 운전한다는 사람이 무슨 술 냄새를 저렇게 풍기니 그래?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아? 그냥 요새 맨날 술 먹고 오긴 해. 대리 뛰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술 취한 손님들 많이 상대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진상도 많고 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자기도 맥주 한 잔씩 하고 들어오고 그런데. 넌 그 말을 믿어? 남자 말을 믿어? 저게 맥주 한 잔 하고 온 냄새니? 그리고 하루 종일 회사 일에 시달리고 마치고는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시달리고 그러고 나면 사람이 녹초가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피곤한 와중에 무슨 술까지 들이부을 정신이 어디가 있어? 응? 엄마가 너보다 30년은 더 살았고 엄마가 봤을 때 이거 촉이 분명히 안 좋다. 뭔가 다른 게 있는 게 틀림없어. 너 조용히 한번 알아봐라. 분명히 뭔가 찜찜한 게 있다. 엄마 말을 듣고 보니 저도 영 쎄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몇 번 이상하다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전 고민하다 흥신소에 의뢰해 남편 뒤를 캐기 시작했죠. 그런데 웬걸, 저도 참 순진하고 멍청했다 싶더군요. 남편 놈의 구린 뒷모습에 충격을 받고 만 거였죠. 이날 전부 대리운전하느라 늦게 들어왔다고 했었죠? 네, 평일엔 거의 하루 이틀 빼고는 다 대리 뛰고 온다고 했으니까요. 주말에도 배달일까지 다니고요? 맞아요. 투잡에 쓰리잡까지 하느라 힘들어 죽겠다고 맨날 불평을 했었거든요. 이놈 이거 나름대로는 치밀하게 안 들키려고 작정을 한 모양인데 일절 투잡, 쓰리잡 그런 거 한 적도 없는 놈이에요. 이 사진 보세요. 남편분 말씀하신 그 시각들에 다 술집 드나들고 이렇게 여자들이랑 놀아나고 있었다고요. 유흥에 술에 여자에 이렇게 살면서 그동안 의뢰자분 속이고 있었던 거네요. 심지어는 주식으로 돈 다 날렸다고 그거 만회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고생이라고 안쓰러워까지 했었는데 그것조차 순 다 개뻥이었던 거 있죠? 사실 이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처음에 주식에 투자해서 돈 좀 벌었다고 나오네요. 일단 여기까진 맞는데 이때 이 주식을 추천해준 친구란 사람이 이미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 좀 위험하다고. 작전주로 흔들어 놓고 대표이사들이 돈 갖고 나른다는 소문이 있다고. 그래서 남편분은 그때 이미 주식에서 돈을 다 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잃을 게 없었던 거죠.
적당히 올랐을 무렵에 이미 돈을 뺐으니까. 기가 막혀. 그럼 그렇게 돈 벌 만큼 벌어놓고는 오히려 저한테는 돈 다 날린 척 연기를 했던 거네요? 와, 무슨 이딴 쓰레기 새끼가. 네, 그렇죠. 그 뒤에는 다른 쪽으로 투자도 한 모양이에요. 그 친구란 사람이 또 다른 루트를 찾아준 모양이고요. 그래서 그 돈 갖고는 몰래 유흥비로 흥청망청 써가면서 뒤로 이렇게 바쁜 척하면서 뒷주머니 차고 유흥을 즐겼던 거고요. 그렇게 이 모든 사실을 흥신소를 통해 알게 된 저는 증거를 하나하나 수집했고 이용각만 세우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남편놈은 그렇게 날뛰어대면서 지 엄마 요양원 보낸 핑계로 나한테서 한몫 뜯어내고 이혼하려는 파렴치한 아이디어까지 생각해냈던 거고요. 결국 전 남편놈에 앞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전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으니까 망설일 이유도 없었지 않겠어요? 결혼해 사는 동안 제가 훨씬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심지어 아픈 시모 병간호하고 치료하는데 억에 가까운 돈을 쓰고 최선을 다해 가정을 부양하려고 애쓴 건 모두 증거로 남아있었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애쓰는 동안 남편은 제게 거짓말하고 뒤에서 유흥과 주색에 빠져 별별 더러운 짓거리들을 다 하고 다닌 것 또한 증거로 남아있었고요. 네가 우리 엄마 마음대로 요양원에 강제 입원시킨 건 그건 어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증거는 있거든? 네가 전화해서 강제 입원하도록 시킨 거잖아. 우리 엄마는 가기 싫다고 악을 써대는데도 강제로 팔다리 잡고 끌고 가고 그거 본 동네 사람들도 있어. 그 부분은 어쩔 건데? 겨우 하나 그거 유일한 약점으로 잡았다 이거지? 근데 너 설마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뭘 아는데 네가? 사실 전 흥신소에서 남편놈뿐만 아니라 시모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도 알게 됐었거든요. 시모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술 냄새 풍겼다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이 시모도 참 제정신이 아니었죠. 시어머니 입은 완전히 술독에 빠져 사시는 분이시네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알코올 중독이 좀 있으셔서 치료를 오래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거 다 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에이, 다 낳기는요. 지금도 완전 심한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 사실 병에 걸려서 많이 아프시고 하면서 술 마실 기운도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술, 담배가 너무 치명적이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또 술을 마셨다고요? 그냥 좀 마신 정도가 아닌데요? 알코올 중독 치료 클리닉도 다녔던 것 같고 남편분은 이거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뒤에서 조사하면서 녹음한 증거를 보면 내 와이프한테는 알코올 중독인 거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집사람 앞에서는 술 마신 모습 보이지 마라. 그런 거 책 잡히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혼할 때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그러면서 인지까지 시켜주더라고요. 아마 의뢰자분께서 그렇게 힘들게 치료비 대주고 열심히 부양했는데 술 퍼마시고 알코올 중독 다시 걸린 걸 알면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기가 막히더군요. 알코올 중독을 몰래 뒤에서 숨긴 사실도 그렇고 그 와중에 언젠가 각재고 이혼하려고 준비를 미리 했다는 사실도 기가 막혔죠. 전 흥신소에서 그 사실을 듣고 난 후 남편이 잠든 틈에 몰래 가방을 뒤져 관련 서류들을 찾아냈어요. 알코올 중독에 관련해 클리닉 입수한 기록들이며 각종 처방들이 그대로 들어있더군요. 그것도 스캐너풀로 싹 다 찍어 파일로 저장해뒀죠. 그러니까 내가 뭣도 모르고 그냥 함부로 그렇게 네 엄마 요양원에 보내버릴 그런 멍청이로 보이니? 내가 너인 줄 알아? 그치. 강제 입소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 근데 알코올 중독, 치매 같은 요인이 있을 때는 강제 입소도 일부 허용되는 경우가 있거든? 어떡하니? 그게 너한테 남은 유일한 카드였을 텐데. 그것도 나 못 써먹게 됐어. 그러게, 멍청하게 굴 거면 들키지나 말든가. 너 뭐 또 남은 카드는 있어? 내가 좀 같이 찾아봐 줄까? 너 진짜
나한테 이렇게까지. 남편 놈은, 아니, 전 남편 놈은 자기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며 얼굴을 구겼지만 잘 바인가요? 전 결국 이혼 소송을 아주 깔끔하게 마치고 승리로 마무리 지었죠. 이혼하고 나면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인 전시무한테 그렇게 돈 들여가며 치료시켜준 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배응망덕하게 굴던 두 모자. 저에게 위자료 물어주고 집도 제 소유가 되고 그러다 보니 타격이 꽤 컸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찾아와서 뒤늦게 사정사정 해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아영아, 넌 그래도 집도 있고 이 케이크 가게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어차피 잘 나가잖아. 응? 너야 기술력도 있고 일도 잘 풀리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잘 될 일만 남았을 거 아니야. 근데 기어이 위자료까지 그렇게 왕창 뜯어가야 속이 시원하겠어? 어? 우리 엄마 꼴 좀 봐라. 우리 엄만 앞으로도 평생 비싼 약 타먹으면서 살아야 돼. 너도 알잖아. 이 병에 완치는 없다는 거. 계속 약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거 한두 푼 드는 거 아닌 거 너도 알지? 근데 기어이 그렇게 우리한테서 모든 걸 다 뺏어가야겠어? 왜? 너 그 잘난 친구놈한테 듣고 투자해서 돈 번 거 있잖아. 그걸로 네 엄마 살리면 되겠네. 그 잘난 돈 믿고 나랑 이혼하려고 각재던 거 아니었니? 내가 언제 이혼하려고 각을 쟀다고 그래. 그건 그냥. 아, 그치. 다 털털 털리고 이혼할 계획을 세운 건 아니었을 테니까. 그치? 나한테 뭐든 뒤집어 씌워서 한몫 뜯어낼 생각이었을 텐데 그게 실패로 돌아간 거 아니야. 아니니? 아영아, 나 한 번만 봐주라. 응? 나 지금 딱 죽겠다. 돈이 먹고 죽을래도 없어. 다달이 나오는 월급 그거 코딱지만한 거에서 대출 받은 거 원금 빠져나가고 엄마 치료비 나가고 그러면 바로 마이너스야. 나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와서 따지시냐고요. 네 잘난 친구놈한테 가서 좋은 투자처 좀 또 알려달라 그래. 아주 잘난 우정이시잖아. 그놈 얘기는 하지도 마. 그놈 때문에 내가 솔직히 민수 그 새끼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지경은 안 됐을 거야. 이게 다 그놈 때문이라니까? 처음에 주식 오르고 잘 나갈 때 그때만 해도 나 정말 순수했다? 정말 그땐 진심이었어. 그 돈 오르고 잘 되고 나면 정말 당신 호강시켜줄 생각이었다고. 근데 그때 민수 그 새끼가 나를 꼬드긴 거야. 이럴 때 아니면 뒷주머니 언제 차보냐고. 솔직히 나 그런 술집 다닌 적도 없는 놈이야. 내가 얼마나 청결 중시하고 그러는지 당신도 알잖아. 나 그런 거 불결해서 가지도 않았던 놈이라고. 근데 민수 그 새끼가 나를 꼬셔가지고 유흥비로 다 날리게 만들고 결국 나 알그지 만든 것도 그놈이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네 얘기를 다 들어주고 앉아있어야 되니? 야, 솔직히 남은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너랑 네 엄마, 니들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만 살았어도 정말 기본 중에 기본만 했어도 나 니들 걷어먹이고 살았을 거야. 그래, 내가 너무 멍청했고 착해 빠졌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니들 먹여 살리느라고 혼자만 죽어나가겠지. 근데 니 그 멍청함이 날 구한 거야. 술 냄새 팍팍 풍겨가면서 흥청망청 써댈 땐 좋았겠지. 근데 최소한 네 뒷감당은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쥐가 감당도 못할 걸 뭘 믿고 그렇게 돈을 써대. 다 네 업보 네 몫인 줄 알아. 이 멍청한 새끼야. 아영아, 내가 멍청한 거 알아.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 합치잔 말도 아니고 다시 어떻게 해보잔 것도 아니야. 내가 양심이 있지 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 그냥 제발 부탁이니까 어떻게 위자료로 준 거 그거 조금만 돌려주면 안 될까? 왜? 돈 생기면 또 쪼르르 술집 가서 여자들한테 갖다 바치시게? 야, 미쳤어? 내가 또 그런 짓을 하게? 그럼 내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야. 내가 진짜 조금만 돌려주면 그거 불려서 몇 배로 갚을게.
그리고 빚만 좀 갚고 그러니까. 야, 너도 알겠지만 우리 가게 잘 나가는 거 알지? 곧 오픈하면 사람들 몰려올 거고 여기 앞에서 사진도 찍어댈 거거든? 가뜩이나 인테리어에 신경 많이 썼는데 네 그 못생긴 쌍판떼기로 사진 배경 망쳐서야 되겠니? 경찰 불러 끌어내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가라. 내가 생각하면 할수록 너 같은 가치 없는 인간한테 쏟았던 그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다. 그거에 비하면 너한테 뜯어낸 위자료는 약과니까 나 더 자극하지 마. 확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당장 꺼져 이 새끼야. 그거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뛸 생각 하기만 해봐. 아영아. 너 그렇다고 이렇게 나한테 소금까지 뿌릴 일이야? 내가 무슨 귀신이야? 나한텐 들러붙는 잡기보다 더 잡기 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제발 좀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네 갈 길 좀 가, 이 잡기야. 전 남편놈이 다녀간 가게 앞에 소금까지 팍팍 뿌려줬죠. 저한테 들러붙었던 잡기보다 더 잡기 같은 징글징글한 인간들 떼어내고 이제 저는 저만 생각하고 저희 엄마만 생각하면서 제일 열심히 하면서 살 생각이에요. 세상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함과 노력이라고 한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무식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 몸이 부서져라 노력했고 의리 지킬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 성실도 노력도 의리도 모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데 써야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의 일들에 제 아까운 노력과 의리를 많이도 낭비해왔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어떤 사람이 내 헌신과 의리를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그걸 제대로 가려내는 훈련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막무가내로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삶은 살지 않으려고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 저의 무지했던 지난날들에 너무 답답해하지 않으셨기를, 그리고 혹시 답답하셨다면 마지막이라도 조금은 후련해지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디 이 사연을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저의 과거처럼 누군가에게 호구가 되거나 가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지 않으시길 빕니다. 모두들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 그 인생 더 값지고 귀하게 여기며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